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3% 하락, 코스닥은 0.88%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최근에 중국의 비구이한 부동산 위기 이슈와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위기가 아직 이제 뭐 끝났지 않았다라는 뉴스들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을 큰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게 했고요. 코스피도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고요. 120선 깨고 오늘 그래도 다행히 밑꼬리를 좀 길게 잘 달아주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단기 바닥권에서 나올 수 있는 캔들이라고 좀 많이 부르긴 합니다. 약간 이제 투매식으로 나오다가 밑꼬리 달고 쭉 이렇게 말아주는 양봉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그래도 바닥 신호가 나왔다라고 좀 보긴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뭐 120선 깨고 거의 이제 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고 241선까지 못 미쳤지만 여기 이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요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바닥을 일단은 조금 단기적으로 바닥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가려면은 미국 증시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거고요. 미국 증시가 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도 바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또 이렇게 뭐 음봉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바닥을 잡는 구간 안에서 좀 진통이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21선까지 밀고 여기서 이렇게 시원하게 좀 반등이 일단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저항 구간 있죠. 예. 여기를 포인트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사실은 더 하락이 나왔다가 만약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우리 증시처럼 하락을 좀 하다가 꼬리를 달고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참 좋은 모습일 것 같거든요. 나스닥도 여기 2포인트 정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지금 중국발 부동산 위기의 핵심인 비구이한 이제 뭐 파산, 악재가, 뭐 예전에 2008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랑 비교를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때랑은 뭐 구조적인 문제가 좀 다르고요. 2008년 리먼 때는 정말 이 파생 상품에 대한 그 문어발식 투자가 미국에만 그치지 않고 정말 전 세계랑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사실상 이제 뭐 부동산 아니 중국 내에서만 좀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일단은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비구이안을 비롯한 저번에 이제 헝다 악재도 그랬고요. 이 악재가 발생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규제거든요. 돈줄을 좀 레버리지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자금줄을 좀 막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중국 정부에서 의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그려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규제를 했을 때 이제 부동산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뭐 그림이 이씨 이런 식으로 좀 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말 말 그대로 뭐 부동산 전체가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그렇게 이제 알면서도 이제 자금줄을 뭐 옥죄서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했을까라는 사실 의문은 사실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이제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뭐 생각보다 커질 수는 있지 않겠나 싶지만 그래도 저번 이제 미국의 중소형 은행 위기가 왔을 때 미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봉합을 했던 것처럼 중국도 뭐 리먼급으로 그 정도로까지 뭐 이제 부동산 산업 전체가 무너지게까지 두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여러 이제 중국 관련 이제 뭐 전문가분들 선배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지금 중국 정부의 부동산 이제 규제의 어떤 핵심 포인트는 약간 이제 뭐 국유화를 하려고 하는 의도
또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마냥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발생된 이 부동산 위기가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도 의도된 바가 있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의도해서 규제를 했고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이제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좀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손도 못 쓸 만큼 도미노처럼 와라라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까지는 뭐 손 놓고 있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일단 좀 보고 있고요. 이 이슈가 어떻게 뭐 진행될지 지금으로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시장을 보면서 일단 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이렇게 반등이 그래도 시원하게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양봉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 만들어놨던 이 저점을 깨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 이때는 조금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이 구간 안에서 조금 그래도 진통 구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상방으로 좀 돌아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고점에서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주도했었던 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고 반대로 초전도체한테 수급을 뺏기면서 큰 하락이 있었던 것은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 섹터도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네이처지에서 또 뉴스를 내고 또 시장은 딱 이제 저점을 잡는 듯한 모습에서 초전도체가 오늘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초전도체가 두 번째 무너지는 건데 저번에 한번 무너졌다가 살아났던 거랑 지금 상황은 조금 이제 또 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8월 말에 제대로 이제 뭐 시연과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델타테크가 바닥 대비 지금 너무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다른 애들을 끌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신성이 죽고 있는데 다른 후발주가 튀어나오면서 대장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지금 어떤 그 초전도체 분위기로서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물론 이제 뭐 내일 파워로직스가 정지에 풀리고요. 덕성 정지 풀리고 인지 디스플레이가 오늘 약간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 거래가 또 다시 정지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뒤이으면서 시간에서 약간 이제 뭐 수혜를 받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신성이 죽는데 신성을 이겨내고 대장이 교체되는 그림은 지금으로선 조금 저는 뭐 일단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초로 이제 이 구간, 그러니까 상승이 얼마 나오지 않았던 이 구간 안에서 악재를 이겨내고 기대감이 이 주가를 이제 끌어올렸던 요때랑 정말 바닥 대비 10,000원 뭐 언저리에 있던 애가 지금 6배 올랐잖아요.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6배로 올랐습니다. 뭐 3개월, 6개월 동안 6배로 오른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6배가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악재 나오면서 급락 나왔다가 올라왔던 모습과 지금 6배가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악재가 출현한 상황은 좀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뭐 더 간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조정이 또 충분히 나왔다가 8월 말쯤 뭐 이제 브리핑을 앞두고 다시 이렇게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더 간다. 뭐 물론 갈 수도 있겠죠. 워낙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윗구간으로 내가 바라면서 이 종목들 신성 델타테크를 매매하기에는 너무 좀 리스크가 좀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는 뭐 초전도체 관련주는 정말 오버나잇 하기가 좀 무섭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단기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해가는 국면이라고 하면 또 초전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은 뭐 2차 전지 쪽이나 반도체 쪽이나 이쪽을 보면서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쪽 애들이 강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초전도체는 약할 수밖에 없겠다. 물론 내렸다가 또 급등 나왔다가 이런 뭐 트레이딩 구간 이제 변동성은 엄청나게 또 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정고를 뚫기를 바라면서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가 내일 또다시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내일 파워로직스랑 덕성이 시가를 어떻게 형성을 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가가 뜨기에는 조금 왜냐하면 오늘도 보시면 신성만 갭이 떠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이등주였던 모비스도 시가가 마이너스 0.1%였지만 결국은 거의 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고 그러니까 신성 델타테크랑 오늘 인지 디스플레이 이 딱 두 종목을 제외하면 거의 그래도 나름대로 후발주지만 상당히 강했던 종목들인데 LS전선 아시아 하한가 원익 PN이도 단기과열이었지만 하한가 비추로테크 대창 한양이행지 전부 다 뭐 한가 근처까지 하락하면서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신성 델타테크 동무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파워로직스 그나마 제가 조금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되는 건 덕성보다는 이제 파워로직스 같아요. 예전에도 초전도체 테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실제로 지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성이 무조건 1번, 그 다음이 파워로직스가 2번, 그리고 인지 디스플레이도 지금 지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좀 버텼던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일도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서 보실 분들은 오늘 이제 내일 내가 대장을 할 거야라고 좀 말해주는 듯한 모습이었던 시간에서 올랐던 인지 디스플레이랑 파워로직스 이렇게 뭐 한 두 종목 정도를 뭐 이런 3일선이나 5일선 구간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 용도로 매매를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일 얘네들이 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주어진 다음에 뭐 얘네가 갑자기 다시 또 상승하고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하락 어떤 투매를 오늘 다른 이제 종목들처럼요 투매를 좀 기다렸다가 오늘 신성델테크가 갭 두고 그러니까 만약 내일 혹시라도 파워로이스가 뭐 갭을 뜨더라도 갭 두고 막 엄청 강하게 치지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의 오전에 이 모습처럼 뭐 갭 두고 좀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결국은 투매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뭐 3일선이나 5일선 구간 안에서 이런 큰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내일은 뭐 초전도체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되겠죠. 갭이 뜬다. 떴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뭔가 추격 매수 하지 말자. 좀 이런 식으로 큰 투매가 나오기를 기다리자. 아니면 개파락을 굉장히 많이 해서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한번 개파락 크게 했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슈팅이 한번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워로직스는 내일 뭐 이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파워로직스 지금 3연상이에요. 3연상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딩을 좀 잘 하시는 분들 만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시간에서 한 7% 하락해서 내렸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뭔가 눌림목의 기회를 또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또 투매가 나오면 이런 구간 안에서 크게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서 뭐 이제 오늘 뭐 LS전선 아시아나 뭐 이런 애들 이제 하한가 갔는데요. 월요일 날 뭐 개파락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크게 또 반등을 줄 수가 있어서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트레이딩 투매 뭐 낙주 매매 이런 식으로 좀 일단은 접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가 여기서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뭐 이렇게 가져가는지 뭐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뭐 요 정도까지 갭 좀 채우고 다시 뭐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초전도체가 죽으니까 역시나 그 전에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주도 섹터인 포스코 그룹주들 뭐 인터내셔널은 결국은 제가 뭐 요날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21선까지는 한번 붙였다가 뭐 돌아 나가든지 뭐 반등 나왔다 죽든지 할 것 같다. 근데 오늘 결국에는 21선까지 좀 눌렸다가 꼬리를 좀 잘 달면서 일단은 11선에 안착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들은 지수를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이 오늘 생각보다 반등이 좀 크게 나오긴 했어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뭐 급등을 해주지 않는 이상 여기서 바로 이렇게 뭐 시장이 가기에는 조금 워낙 이 구간 안에서 하락폭이 좀 과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좀 가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고, 뭐, 갭 뛰었다가 이렇게 밀린다든지, 아니면 미국 증시가 오늘마저 또 하락을 하면 우리 증시 또 뭐, 내일 음봉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구간 안에서 어쨌든 진통 구간을 좀 겪다가 21선으로 붙이든지 아니면 이대로 진짜로 오늘이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버리면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을 보여줄 텐데, 시장이 바닥을 잡고 좀 돌아 나가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런 흐름 안에서 이렇게 수렴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지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99,000원을 좀 돌파 안착해 주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뽑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포스코 DX도 반등 좀 잘 나오면서 일단은 21선 근처에다가 좀 붙여놨고요. 여기서 21선 못 뚫고 안착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에코프로는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간 안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어떻게 보면은 지지 구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21선 안착하고 좀 진통을 겪다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돌아 나가다가 결국은 뭐 이 구간을 한번 또 다시 터치하러 가는지 그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여기서는 반등이 좀 이 구간 여기 있죠. 여기서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시원한 반등은 좀 아니었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속 게임으로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프로 BM을 또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전제는 시장이 바닥 잡고 돌아 나간다라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HN도 보시면 이때 갈 때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랑 커플링 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지금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승 하락 상승 여기까지 밀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을 조금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HN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양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지지가 일어났으니까요. 뭐 같은 맥락입니다. 에코랑 뭐 금양은 거의 같은 맥락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 쪽 애들이 좀 셌으니까 혹시 내일도 지수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면 그 다음 순환매는 포스코 쪽이 또 돌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하락하는 구간 안에서 엔비디아가 비교적 좀 반등 시도를 좀 계속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증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요날인가 방송에서도 반도체들이 반등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한미 반도체는 크게 뭐 가격적으로 하락한 게 없어서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흐름을 뭔가 일단은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흐름을 지켜내고는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 한번 가는지 흐름 봐야 되겠고요. 이 스페타시스는 가격 조정이 충분히 사실은 나온 자리였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일단은 뭐 한 7%대 상승이 나왔고요. 21선을 다시 이렇게 되면 이제 터치하러 갔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 화장품주들이 큰 상승이 나왔다가 이틀 정도 음봉이 나왔는데요. 이제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최근에 시장을 억눌렀던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중국 관련주인 화장품주들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좋아지니까 바로 화장품주들은 이제 뭐 낙폭에 대한 반등을 시간에서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얘네는 공략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 거의 뭐 3일 동안 급등을 한 다음에 가격 조정도 엄청 우리가 뭐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안전한 자리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내일 뭐 갭 띄고 칠지 뭐 갭만 띄고 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일단 시간의 반응은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뭔가 잘 봉합이 되면 그때 가서 뭐 한국 화장품이 경고딱지 뭐 이런 구간에서 움직이다 경고딱지 풀고 한번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로봇주들도 지금 TPC 뭐 유진 로봇 좀 조정을 받은 사이인데 TPC는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5일선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뭐 포스코랑 에코 애들 금양 요런 애들 반등이 좀 다 나오고 나면 다시 이제 시장은 뭐 이제 또 강했었던 로봇주나 좀 또 많이 빠졌던 AI 쪽으로 순환매가 또 돌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뭐 유진 로봇도 뭐 요런 이제 11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레인보우도 너무 원웨이로 이날 이제 음봉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21선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긴 좀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내일 21선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나오는지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 번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근데 이제 이날 봉이 좀 너무 좀 급하게 빠져서 바로 이런 식으로 뭐 회복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좀 긴 시간을 거치다가 돌아 나가더라도 돌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약간 얘도 기술적 반등의 영역. 그다음에 디로보틱스 로보 아무튼 로봇주들도 뭐 이런 구간 안에서 밀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 세우면서 이런 구간들을 좀 돌파로 다시 흐름을 이제 만들어 가는지 그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AI 쪽이 그래도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이슈가 있기 때문에 8월 24일 날 공개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얘네들 잘 버텨주지 않을까? 최근에 엔비디아도 좀 많이 오르고 해서 좀 반도체랑 AI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이랑은 좀 많이 빗나가는 모습이네요. 솔트룩스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밀려버렸고요. 여기서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다시 돌아 나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죠. 폴라리스도 요런 식으로 가는지. 헬스케어, AI 얘네들도 충분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만들어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을 이제 발표하면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건 계속되는 전제는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좀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데 빠진다라고 하면 뭐 그냥 적당히 좀 여기를 깨는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 정말로 일단 좀 현금화 하고 나서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뭐 공략할 종목을 찾기에는 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잖아요. 오늘 여기를 깨버린다라고 하면. 그래서 전제는 시장이 바닥을 잡고 이제 돌아 나간다는 전제 하에서 시장을 올리려면 결국에는 뭐 지금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로봇, AI, 뭐 제약 바이오 쪽인데요. 지금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그래도 큰 뭐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거래 정지에 좀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또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수급들이 뭐 제약 바이오가 아닌 2차 전지 쪽으로 더 집중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 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시장의 키포인트는 초전도체로 인해서 잠깐
왕좌의 자리를 내줬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뭐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내고 결국은 이제 흐름이 깨지느냐. 뭐 정말 혹시라도 초정도체들이 조정을 거치고 다시 가느냐, 시장 여기서 바닥을 잡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밀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핵심 포인트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